짜장면집이 1순위일 때 짜장면집에서 주문하는 게 답이지 왜 답이 없다고 그러냐. 사실 이런 질문이 꽤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승준 학생, 그러면은 27 빼기 9 한번 해보겠어요? 7에서 9를 뺐어요. 7에서 9를 빼니까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2요. 그래서 그 2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1을 가지고 남은 20에 뺐어요. 20에서 2를 빼서 18이 생겼다. 그러니까 가령 27 빼기 9를 하라고 하면은 가령 20이 이만큼 있고 여기 20이 있고 7이 있는데 거기서 9를 빼면은 9가 7보다 크니까 네. 요만큼 더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밑으로 내려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승준이가 계산한 거죠. 이 부분이 무엇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9 빼기 7을 한 다음에 그게 20에서 다시 2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18이 나온 거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아주 좋은 방법을 발견한 것 같은데요, 스스로. 그래서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이 방법론의 결점이라고 하면은 가령 323에서 56을 빼보자. 그러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이때는 받아내리기로 하면은 여기서 2를 뺀 다음에 13 빼기 6을 해서 7을 하고 그러면 2가 남아돌고 뭐 그러잖아요.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은 좀 수가 커지면은 특히 뺄셈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되면은 받아내림 하지 않으면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까 승준이가 한 방법으로는 좀 어렵겠죠. 이 정도만 돼도. 저 근데 승준이 방법으로 풀면 56에서 23을 빼고 다시 그 값을 300에서 빼면 답이 나오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네,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300에서 33을 빼면 267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때도 물론 승준이 방법을 계속 확장하는 방법은 있죠. 요 수가 커질수록 요 방법이 조금씩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가령 요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걸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받아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키워줄 거 아니에요. 대체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론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더 효율적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런 식으로 여러 방법으로 푸는 것에서 맞게 풀기만 하면은 다 해보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수학을 또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 탐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잘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탐구하면서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를 또 열심히 탁월하게 하는 거는 전체적인 배움 과정에 안정성을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정성 측면에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은 웹사이트인데요.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 안에 몇 개를 풀 수 있는가 일종의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다양하게 나오도록 했지만은 그것도 덧셈만 연습하도록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수의 종류도 지금은 2에서 100까지 모든 수가 다 나오도록,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쉽게 하려면은 가령 2에서 10까지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덧셈만 해도 굉장히 쉽겠죠. 이 정도면은 한번 해볼까요? 이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것들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덧셈하고 뺄셈을 합칠 수도 있고, 그렇죠? 요거 두 개를 해보면 그때는 이제 덧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뺄셈도 나오고. 이 게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습해 보면 재밌고 그러면 연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 의견도 다를 수도 있고 나한테는 이런 게 도움이 된다. 또 어머님들, 부모님들도 여기다가 다른 인풋을 주실 수도 있고, 특히 여기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수학 교육 전문가들도 계실 거거든요. 교육 전문가들이 또 다른 의견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피드백을 주시면은 우리가 다 그거를 또 듣고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해도 괜찮거든요. 이 게임을 할 때 제 생각으로 좀 중요한 거는 아이가 연산을 좀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게임을 아이가 쉽게 할 만한 수준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약간은 경험을 근거로 말씀드린 거기도 하는데 이 게임은 제가 어릴 때 조금 했던 게임이라서 이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이런 게임 계산기 같은 거를 하나 아버지가 사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 단위 숫자만 가지고도 재밌게 한 것이, 왜냐 얼만큼 빨리 할 수 있는가, 그때는 재밌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덧셈만 해도 30초 안에 내가 몇 번 할 수 있는가 이제 막 해보면은 그때는 이제 막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해보니까 30초 안에 30개 할 수 있더라 그러면은 재밌거든요. 아무리 쉬운 문제더라도. 승준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재밌대요. 근데 그렇게 빨리 하는 게 큰 의미는 있지는 않지만은 아이들한테 재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씩 어려운 걸로 진전해 나가면은 그 빨리 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런 게임을 가지고 연습을 하되 처음부터 어려워하는 수준에서 하면은 아무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약간 힘들어하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게임을 많이 하면은 내가 정말로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도전해 보면 재미가 있을 수 있고 약간씩 다양하게 쉬운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어려워하는 수준으로 진전해 나가면은 속도 자체를 재밌게 느끼는 습관이 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진짜로 어렵게 하면은 가령 덧셈도 가령 100에서 1000까지 덧셈들만 보여달라고 해도 되거든요. 100에서 1000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런 덧셈만 나오거든요. 조금씩 어려워지죠.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수의 영역도 넓혀가면서 자기 재밌는 정도 도전이 되는 정도 상당히 어려운 도전이 되는 정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재미를 느끼면서 연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을 주면은 좋지만은 또 이걸 해보는 사람들이 해보고서는 도움이 되더라 그것도 알려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답이 없어서 좋다라고. 아 그래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음식 주문해봤어요? 네. 집에서? 음식도 어느 음식점에서 주문할지 그걸 결정해야지 되잖아요. 네. 스스로 결정할 때는 가령 나는 짜장면집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뭐 김밥집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음식점에서 주문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챕터의 주 요점은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경우에 대한 얘기죠. 짜장면집이 1순위일 때 짜장면집에서 주문하는 게 답이지 왜 답이 없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이 1, 2, 5, 6 있었는데 그러니까 짜장 라면, 한식, 중식, 그다음에 만두.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갔는데 순위로 옵션이 5개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건 또 라면 이렇게 적고 2순위로 이 사람도 2순위로 라면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 봐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은 이 짜장면을 1순위로 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보니까 짜장면을 다 꼴찌 순위로 했다고 그래 봐요. 각자의 순위를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짜장면을 1순위로 하고 이 네 사람은 뭐 라면, 한식, 중식, 만두 그렇게 했는데 2순위를 보니까 이 5사람은 다 라면을 2순위로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짜장면을 1순위로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보니까 짜장면을 꼴찌 순위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때 짜장면 주문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보면은 이게 좀 잘못된 방법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이 두 사람은 짜장면을 제일 원하는 거지만은 라면을 주문하는 게 제일 무난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수결의 문제라는 게 이런 순위표만 봐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러 방법이 가능한데 그런데 거기서 아마 그 챕터에 나온 방법론만 해도 한 5개쯤은 제가 제시했던 것 같아요. 순위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사회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각자 의견이 달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1순위를 물론 결정할 수는 없죠. 모든 사람들의 1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합리적으로 사회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질문은 그거죠. 그걸 사회 선택 방법론이라고 하거든요. 각자의 의견을 집결해 가지고 거기로부터 사회적인 의견을 결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기초적인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챕터에서 결론은 뭐예요? 사실은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었죠. 그러면은 그게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 그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임학생 제가 그러면 숙제를 한번 더 줘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공부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수학적인 사고라는 게 특별한 사고가 아니거든요. 보통 사고하고 같은데 점점 그냥 정확하게 사고해가는 정확하게 사고하기 위한 또 언어를 개발하기도 하죠. 근데 그럼 언어 배우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도 경험하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냥 보통 사고를 하고 보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보통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걸 연습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그 책을 쓸 때 의도도 그랬어요. 수학적인 사고가 꼭 특별한 것보다도 그냥 보통 문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고하는 거를 점점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고마워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 대화하는 연습을 계속 더 하기 위해서 책을 다시 한번 더 읽고 또 참여해 주세요.
아주 다행이네요. 그게 도움이 됐다니. 그렇게 이제 피드백을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또 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다른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게 프로도 그러니까 계속 실험하시면서 질문이 또 생기시면 또 질문도 해주시고 좋은 방법들을 같이 개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참 저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할 얘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재학 학생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은가, 양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게 좋은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규림 학생하고 기대 학생이 양을 정해놓고 하는 거지 그래야만 해야지 되는 일을 반드시 마치게 된다 제안을 해주셨었거든요. 그것도 좋은 조언이지만은 제가 약간 추가할 만은 거기다가 시간을 정하는 것도 첨가해서 하는 것이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반드시 할 게 있는 게 아닐 때도 건강 유지하는 것처럼 연습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굉장히 빨리 마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추가로 연습을 더하는 어느 정도 시간을 주기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건강 유지하는 것 같은 일종의 체력 단련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 다 중요한 것 같다. 그 말을 조금 더 첨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